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이 불명예 사퇴하면서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청년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 건강한 청년 정치인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30대 청년 도의원은 3명.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한 명도 없다가 8년 만에 배출됐습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5회까지는 30대 도의원이 한두 명씩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사라졌다 다시 등장한 겁니다. 최근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이들을 대변할 건강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도의원들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청와대 근무, 연합청년회 활동, 공무원 퇴직자가 상당수입니다. 주민 밀착형 생활 정치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라든지 특히 생활 풀뿌리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처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세보다 더 낮춰 청년들이 좀 더 일찍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또 여성 할당제처럼 청년 할당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청년 대표성을 높이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선거 출마 기탁금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 참여의 진입 장벽과 기회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의원 몇 명을 더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때만 되면 급하게 청년 후보를 내세우는 정당들의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시설인 이 꿈자람 센터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이 법규에 맞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돼 화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는 꿈자람 센터 공사 현장. 지난달 4일 외벽에 단열재 시공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한쪽 면에만 중불연 성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불에 잘 타는 단열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외벽 단열재는 불에 붙기 가장 어려운 심재 중불연재 성분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도 앞면과 뒷면, 측면에 모두 준불연재 성분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일면 준불연재와 심재 준불연재 단열재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서귀포시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토교통부에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현장 컨설팅 받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공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 개정 전에 설계된 도면에 따라 단열재를 사용했고 이미 중불연재 성분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초 설계에는 PF보드 중불연재로 설계가 돼 있었고요. 저희 현장이 난연재료를 쓸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중불연재, PF보드 중불연재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해서 시공을 했고요. 하지만 현재 외벽에 시공된 단열재는 외부용이 아닌 내부용. 내단열용 단열재는 외벽에 설치할 경우 용도가 달라 단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국비 포함 90억 원이 투입된 꿈자람 센터. 화재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내일 예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조직폭력배를 끼고 수백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제주를 수시로 오가며 이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옮겨 다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외진 곳에 위치한 주거단지. 조직폭력배를 낀 일당이 사무실로 사용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곳입니다. 문신은 나는 못 봤는데 여기서 2년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사무실로 쓴 곳은 모두 5곳. 서울과 제주에서 두세 달에 한 번씩 거점을 옮겼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만 골라 사무실로 썼습니다. 지금 한 5개월 될 거예요. 전에 다녀있었어. 사는 집 얼마 없어.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판돈만 330억 원 상당이었고 부당 수익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도박 참가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폭력 조직원 외에 폭력 조직과 친분이 있는 그리고 폭력 조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함께 가담하였고요. 더불어서 그들의 홍보, 모집에 의해서 일반인들까지 대거 도박 사이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박 개장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검거하고 30대 총책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 19억 7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다른 조직폭력배들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1일까지 가축재보험 가입 농가에서 신고한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는 17농가에 3,080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닭은 한 농가에서 2,500마리가 폐사했고 돼지는 16농가에서 580마리가 죽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제주가 포함된 서울 권역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기존의 14개 병원이 재지정을 신청했고 제주대병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2곳이 신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정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올해 말에 발표하는데 지정되면 진료비는 오르지만 병원 수익이 늘어 의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8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상반기 매출액은 20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1%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이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 조직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문을 출발해 성산을 지나 제주시청 앞까지 걸어가는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행진 기간 동안 해군기지 철수와 제2공항 강행저지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건설사에서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